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기본 기법으로 아주 예쁜 형태가 나오는 크로스 가방을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가방의 큰 장점은 쉐입을 유지하는데 아주 예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 보이는 일반 크로스백과 동일해 보이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 봤을 때는 제가 무언가에 물건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양쪽으로 볼륨감이 살아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은 볼륨감과는 별도로 여밈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입구 부분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밈 장식이 없이도 아주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가방이고요. 실은 한 볼만으로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뜨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 텐데 실은 필트리스트 마크라메 정도의 굵기의 실이며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7호 이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가 되는 기초코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은 나중에 여민 부분 진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0에서 30cm 정도 가량의 꼬리실을 남겨두고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을 뜰 수 있는 사슬 매듭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 사슬은 일정한 크기대로 49개의 사슬을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9개의 사슬을 모두 다 뜨면 이제 매 단의 시작은 짧은뜨기를 첫 코를 떠줄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마지막 49번째 코에 뜨는데 V자 코 겉면에 뜨는 게 아니라 편물을 이렇게 뒤로 뒤집어 보면 뿔뚱하게 올라와 있는 코산이 있어요. 그 코산에 자, 두 번째 보이는 여기 첫 번째는 기둥사슬 코니까 두 번째 보이는 코산에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6개 떠주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뜨는 단에서 저랑 집중해서 뜨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었는지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7번째 코는 긴뜨기를 하나 뜰 거예요. 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코산에 넣고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됐을 때 얘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긴뜨기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코산에 한길 긴뜨기를 13코 떠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코산에 바늘 넣어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됐을 때 두 가닥씩 빼주는 거예요.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다시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죠. 한 코에 하나씩 13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높이는 일정한 높이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숫자를 세지 않고 뜨셨다라고 하면 13코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런 다음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을 할 거예요. 2코로 늘려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자, 한 자리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를 떠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길긴뜨기는 15개를 뜬 거예요. 짧은뜨기 6개,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를 떴는데 14번째, 15번째는 같은 코에 떴다. 같은 자리에 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로 줄어들 거예요. 긴뜨기 하나 뜬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5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코가 작았다가 늘어났다가 작아지면서 높이가 작아지면서 가방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위쪽에 서술 자막에 몇 코씩 떠야 하는지 제가 기재를 해둘 거라서 그 부분 같이 뜨고 보고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5개가 끝이 났으면 짧은뜨기 직전에 있었던 걸 반대로 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방은 이렇게 반을 접어서 완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다음에는 떠왔던 반대 순서대로 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짧은뜨기 5개 다음 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2개 떠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떠서 한길긴뜨기 2코 늘림을 떴죠. 이제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3번 떠주시면 죄송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13번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개. 모두 다 코산에 떠줬어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개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2코 늘림 V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확인이 됐죠. 그런 다음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짧은뜨기 6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5, 6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나중에 모두 다 끝이 나고 이렇게 옆면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꼬리실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기초가 되는 1단을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조건 짝수단은 이제부터 동일해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을 반대로 돌려서 자, 이제 뜨는 위치는 V자 코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V자를 봤을 때 보이는 뒷줄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를 보면 나와 있는 첫 번째 V는 기둥사슬 코, 그런 다음 마지막 여기 코 V자 중에서 뒤쪽 한 가닥에만 뒤랑뜨기라고 해서 뒤쪽 한 가닥에만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전체 코수는 세어보시면 51코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를 별도로 세지 않으셔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를 뜰 때 주의할 점은 2가닥에 모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V자 중에서 뒷줄에 있는 반코에 뒤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떠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모두 다 떠서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뜨면서 짝수단을 모두 다 떠줬어요. 이제 3단부터는 반복하는 반복단이 될 거고요. 1단에서 다른 점은 1단에서는 2코 늘림을 떴지만 이제 3단부터는 별도의 늘림코가 없어요. 자, 이제 반복하는 반복단 떠볼게요. 똑같이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 돌려서 이제부터는 모두 다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계속 뒤랑에만 떠줄 거예요. V자 중에서 뒤 반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5, 6개 뜨고 바늘에 실감아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가 끝이 나고 나면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5번 떠주시는 거예요. 둘, 셋, 넷, 5, 6, 7, 8, 9,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15개. 뜨고 나서 다시 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이제 아랫부분, 짧은뜨기는 아랫부분이에요. 짧은뜨기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5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번. 뜨고 나면 이제 반대 순서대로 뜨죠. 긴뜨기 하나. 뜨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개 긴뜨기 15번. 자, 뜨는 속도가 빠르거나 좀 설명이 빠르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에 더보기란에 재생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무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기법인 짧은뜨기, 긴뜨기, 한개 긴뜨기를 섞어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복잡하다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뜨는 횟수만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있게 되면 별도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뜰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이 우리 손 혹은 눈에 익을 때까지만 영상이랑 서술 자막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5코가 됐는지 세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코 7코를 남겨두고 떠주는 거예요. 둘, 넷, 여섯, 7개가 남았죠. 7개 남았을 때 긴뜨기 한 코,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둘, 셋, 넷, 5, 6코.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좀 신기하게 이 모양의 가방이 되면 예쁠까 싶지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반복하는 홀수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뜨는 건 높이대로 올라갔다가 줄어들고 다시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산봉우리 2개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뜨는 횟수는 6개, 1개, 15개, 다시 1개, 5개, 1개, 15개, 1개,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6, 1, 15, 1, 5, 1, 15, 1, 6으로. 자, 짧은뜨기 6개, 긴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15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5개, 긴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15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6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나는 얘네들 뜨면서 외우거나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단수링 있으시면 우리가 한개 긴뜨기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긴뜨기를 하나씩만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개 긴뜨기 머리코 가장 많이 떠야 되는 한개 긴뜨기 코에만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뜰 때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그런 다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도 단수링 하나, 마지막 끝이 나는 15번째 한개 긴뜨기에도 하나. 자, 이렇게 걸어 두시고, 자, 한개 긴뜨기, 오른쪽에 있는 코는 긴뜨기, 마지막 끝날 때 왼쪽에 있는 것도 긴뜨기. 긴뜨기를 빼고는 모두 다 짧은뜨기를 뜨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홀수단이 끝이 났으면 짝수단은 제가 계속 반복된다 말씀드렸죠. 기둥사슬 뜨고 편물 돌려서 뒤랑에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코수 셀 필요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6개. 혹시라도 여러분들 단수링 걸어놓고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머리에 걸었다라고 하면 코머리 왔을 때 앞쪽 1항에만 남도록 단수링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뜨고 한 자리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개 긴뜨기를 떠야 하는 코머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단수링을 올려주시면 조금 손은 번거로울지언정 코수를 세면서 뜨실 필요가 없어서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짝수단은 뒤랑의 짧은뜨기를 모든 코에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은 제가 반복을 했던 3단. 자, 아래쪽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무늬 반복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무늬 반복 홀수단을 뜨고 짝수단을 뜨고 홀수단, 짝수단을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시작을 했을 때도 홀수로 끝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은 홀수로 해야 되는데 양쪽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줄임단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뜨고 짝수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짝수단까지 뜨고 홀수단 뜰 때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의 굵기에 따라 뜨는 단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밝은 색 같은 경우에는 짙은 검정이나 빨강색보다는 얘가 염료가 조금 더 들어가는 탓인지 미세하게 굵기가 조금 더 굵어요. 동일한 실이라도 굵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두운 색 같은 경우에는 홀수단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 14개의 짧은뜨기를 뜨고 마지막 줄임단을 진행을 해줬고요. 자, 요 밝은색,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에는 한 단을 더 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땀 차이일 수도 있고 실의 색상, 염색이 되는 색상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가방이 되는 길이까지 떠주시고 마지막 줄임단을 뜰 때 또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짝수단까지 이제 모두 뜨고 마지막 마무리단, 줄임단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 돌려서 홀수단에서 마무리 끝이 나요. 자, 똑같이 짧은뜨기는 6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뜨고 긴뜨기 하나 뜨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떴던 것처럼 15개가 아니라 13코만 떠줄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열하나, 열둘, 13개를 모두 다 떠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14번째, 15번째를 한길긴뜨기 2코 줄임을 떠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는 2코 줄임을 떠도 되지만 저는 짧은뜨기를 줄일 때 조금 예쁘게 줄이는 것처럼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14번째 코에 뒤랑에 바늘 넣고 15번째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을 함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보다 자연스럽게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떠왔던 것처럼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번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런 다음 다시 대칭이 되도록 긴뜨기 하나 마저 떠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 2코 줄임을 뜰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코 하나에 각각 뒤랑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면서 2코 줄임을 떠줬고요. 그런 다음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한길긴뜨기 13코 떠주시면 돼요. 13코를 세어서 뜨시거나 혹은 한 코가 남을 때까지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저는 세어가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코 떠줬고요. 6, 7, 8, 9, 10, 11, 12, 13코 끝이 나면 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이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6번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5, 6개를 뜸으로써 가방은 이제 모두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슬 매듭 하나 짓고
끈은 여기 옆면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 조금 여유롭게 20에서 25cm 돗바늘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 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매듭 지었기 때문에 바늘에서 쭉 빼주시면 풀리지 않는 사슬로 끝이 났죠. 그런 다음 이렇게 보고 얘를 이렇게 접게 되면 옆면이 아주 예쁘게 이제 있는 일만 남았죠. 자, 이제 있는 부분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쪽이 겉면이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길긴뜨기 홀수단이 겉면으로 오도록, 자, 그러면 어디가 겉면인지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접는 게 아니고 무늬 잘 보셔야 돼요. 이 무늬는 한길긴뜨기가 뒤집어진 무늬예요. 뒤집어지지 않고 요렇게 내가 지금 끝을 낸 쪽이 앞면으로 오도록 요렇게 접게 되면 뒷면으로 가게 되죠. 내가 마지막으로 뜬 마지막 단이 앞면으로 올 수 있도록 절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로 연결해 볼게요. 자, 돗바늘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때 감침질로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감아가면서 바느질을 해줄 텐데, 자, 넣는 위치는 우리가 계속 뒤쪽 이랑에 넣었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보면 서로 마주보는 바깥쪽 V라인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여기 앞쪽에 있는 뒷줄에 하나, 그리고 바로 옆면에 붙어 있는 이렇게 V자 아이들을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저는 사용할 실이 튜브사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감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에 따라서 이렇게 잘 통과되는 실 같은 경우에는 바늘 앞쪽으로 바늘을 넣는 것보다 조금 더 뭉퉁한 바늘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실에 걸리지 않고 훨씬 더 잘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 감싸졌죠. 그래서 첫 번째 코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을 감싸줬어요. 그런 다음 다시 아래쪽, 다시 아래쪽 한 코씩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위쪽에서 먼저 바늘을 넣고 시작을 했으면 계속 위쪽을 먼저 넣어 주셔야 하고요. 저는 아래쪽에서 바늘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계속 바늘을 넣을 때 하나의 방향대로 아래쪽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 윗줄, 아래쪽 다시 윗줄, 아래쪽 윗줄, 느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꼬리실을 당겨서 조여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마지막 코까지 다 연결하기보다는 대략 중앙에 3코 정도, 아래쪽은 3코 정도가 연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3코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위치대로 뒤집어서 연결하실 필요 없어요. 겉면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가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코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 뒤쪽으로 넣어주는 게 걸리지 않고, 제가 어떤 형태의 돗바늘, 얇은 돗바늘, 굵은 돗바늘 다 모두 다 써봤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쉽고 예쁘게 연결이 됐어요. 서로 만나는 이랑이 이렇게 하면 5코 남고 여기까지 연결하면 이제 3코만 남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 3코는 거의 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뜨지 않고 하나, 둘, 3개 라인 보이시죠? 아래쪽에 하나, 둘, 3개 라인에 여기 마지막 라인을 넣어서 마지막 라인에 바늘 넣어서 바늘을 뒤쪽으로 빼줄 거예요. 뒤쪽이라고 하면 안쪽, 가방의 안쪽면.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꼬리실은 바로 자르기보다는 안쪽에도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고 남은 라인이 있을 거예요. 라인을 몇 번 더 이용을 해서 숨겨주시고, 혹은 여기 한길긴뜨기 라인으로 아래쪽으로 숨겨주셔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했던 면을 옮겨주는 게 조금 더 편했어요. 두 개를 다 같이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 라인에만 감침질을 해서 매듭 풀리지 않도록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실이 모두 다 감싸졌으면 얘는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대략 1cm 혹은 0.5cm 정도 남도록 두고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 뒤집으면 이렇게 한쪽 면은 모두 연결이 됐죠. 자, 이제 반대쪽도 동일한 형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방끈에 따라서 조금 연결하는 형태가 다르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는 양쪽을 모두 다 연결을 해준 형태고요. 그리고 이 블랙 형태를 보시면 한쪽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좀 귀엽게 포인트가 되도록 꼬리실을 남겨뒀고 왼쪽은 길이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뜨개 편물로 뜨는 요 가방 끈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무게가 좀 처지면서 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끈을 넣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매듭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매듭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매듭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반대쪽 연결하는 건 라인을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꼬리실에 돗바늘 넣어서 이제 연결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양쪽으로 감침질 해줄 거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 만나도록 두고 저는 역시나 아랫줄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로 한번 첫 번째 감싸주고 두 번째 같은 라인에 두 번 감아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첫 번째 코 연결이 됐고요. 그런 다음 다시 아랫줄에서 윗줄 두 번째 연결해 줬죠. 그런 다음 세 번째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까지 연결이 됐으면 네 번째는 두 개를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랫줄 하나에만 연결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랫줄만 뜨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 위쪽에서는 한 코 건너고 똑같이 다섯 번째 칸. 그래서 이렇게 코를 하나 비워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코가 하나만 비워질 때는 매듭 조절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코 여러분은 지나갈게요. 그런 다음 여섯 번째 바늘 놓고 위쪽에서도 하나, 두 개 코 건너서 여섯 번째 코.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 이제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마지막 세 코만 남겨두고 양쪽을 감침질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오던 상관없고요. 저처럼 아래에서 위쪽을 먼저 걸어도 관계없는데 한 번 넣었던 바늘 방향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일해야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감침질이 그나마 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면서 마지막 코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해 볼 거고요. 자, 이제 연결이 끝나고 나면 가방 끈 뜨는 거 함께 한번 또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방 끈으로 뜰 새우뜨기를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 양쪽을 모두 다 그냥 가방끈에 부착을 시켜줄 거다라고 하면 반대쪽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쪽을 길이 조절형으로 뜰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꼬리실을 짧게 두고 진행을 해줄게요. 자, 사슬 두 개를 떠줄 텐데 첫 번째 사슬도 이렇게 매듭이 아니라 느슨하게 사슬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슬까지 뜨고 첫 번째 사슬, 즉 내가 지금 떴던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느슨하게 떴던 첫 번째 사슬 머리코에 밑코에 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는데 이때 여기 우리 꼬리실 있죠? 얘네를 일단 바늘을 넣고 나서 꼬리실을 꽉 잡아당겨서 이 사슬코 부분을 줄여주시면 돼요. 바늘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고리를 조금 번거롭지만 첫 번째 고리를 살짝 빼두고 이 꼬리실은 내가 지금 첫 번째 고리와 두 번째 고리 사이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을 정리하지 않고 뜨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 자, 새우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편물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 우리가 V코 아래에 있는 라인에 바늘을 넣을 거예요. 자, V자 코 아래 라인, 여기 코처럼 보이는 두 번째는 한 줄에만 넣는데, 역시나 내가 지금 떠야 하는 코와 가져올 코 사이로 바늘, 요 꼬리실을 한번 이동해 주시면 돼요. 앞쪽으로 두고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자, 다시 편물을 반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꼬리실 다시 뒤쪽으로 빼두고 이번에는 V자 코 아래, 자, V자 코 먼저 볼게요. V자 코 아래 라인이 두 개씩 있죠. 이제부터는 두 개 라인에 바늘을 모두 다 넣어 줄 거예요. 자, 꼬리실 뒤쪽으로 살짝 빼두고 두 개의 라인에 같이 넣어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그런 다음 다시 편물 돌려주면 두 개 라인 보이죠? 그렇지만 라인 뜨기 전에 앞쪽으로 꼬리실 빼두고 두 개 라인 하나, 두 개 넣어서 짧은뜨기.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뒤쪽으로 빼주고, 만약 이게 꼬리실 이동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매듭 놔두고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돗바늘로 만약 숨기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도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숨긴 꼬리실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잘라도 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뒤쪽에다 그냥 두고 새우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뜨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가 될 때까지, 만약 예를 들어서 저는 크로스백 용도로 만들었지만 크로스가 아니라 토드나 숄더로 쓰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방끈 그만큼 짧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까지 뜨고, 자, 이제 마무리해서 연결을 할 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사용을 할 거라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떠서 왔어요. 가방끈에 물건을 넣으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 감안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똑같이 두 개의 라인에 넣되, 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는 게 아니라 실 끌고 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돗바늘 들어가는 정도로 여유를 남겨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 꼬리실 있는 쪽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라인은 여기가 우리가 가방끈을 제가 안쪽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듬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V자, 우리가 여태 바늘 넣었던 위치 보이죠? 그 위치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마지막 빼뜨기 라인으로 넣어주시면 아래쪽이 조금 더 뾰족하고 날렵하게 시작을 했던 시작꽃처럼 완성이 됐어요. 자, 얘를 가방끈 부분에 연결해 줄 건데 저는 길이 조절 라인을 뒀기 때문에 반대쪽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선택사항인데 이 꼬리가 보이지 않도록 찰싹하고 끝까지 다 붙여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이보리색을 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다 부착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블랙을 했던 것처럼 여기 띄움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띄워져 있죠? 띄움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까지 부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 띄움을 하실 분들은 여기 옆 날개에 띄우는 부분 코만큼 건너가 줄 거예요. 하나 건너가고, 두 개 건너가고, 세 개, 저는 네 개까지 띄울게요. 이렇게 4개. 4개까지 띄우고 이제 5번째 날개부터 연결시켜 줄 텐데, 연결하는 위치는 우리가 보이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진행할게요. 그러면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 다섯 번째 날개와 네 번째. 자, 자세히 보이는 건 하나, 둘, 세 번째 잘 보이는 연결 부분에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한 코 올라와서 한 단 올라와서 또다시 날개도 내가 연결을 했던 그 윗단 날개 꼬릿이 줄어들지 않게 꽉 잡아당기면 줄어들었죠. 다시 잡아당겨서 길이 확보해 두고 그 윗날개에 넣고 다시 그 윗단 이렇게 한 단씩 점차 지나가면서 홈질을 해주듯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옆에 마지막 코까지 연결이 됐죠. 자, 이때 반대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 고리에 다시 넣고 아래쪽 라인으로, 자, 여기 마지막 끝부분 연결되는 라인은 조금 더 탄탄하게 연결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쪽 고리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그런 다음 반대쪽 고리에 똑같이 바늘 넣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똑같이 같은 라인은 한 번 더. 한 단 연결시켰고요. 아랫단 내려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날개 부분에 홈질을 하듯이 여러 번 다시 내가 지금 떴던 아래 코에다 넣고 여기 뒤쪽에도 아래 단에다가 넣어주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그럼 끝에 날개가 있는 채로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진행시켜 준 다음에 이 꼬리실은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할 거예요. 어디로 숨기느냐, 돗바늘이 여유가 되시면 여기 가방끈 위쪽으로 숨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돗바늘 여유가 안 되고 코를 통과시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라인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가방끈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돗바늘 중심코 넣고 쭉 그래서 얘가 만약 이렇게 한꺼번에 빼기가 힘드시면 두세 코씩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숨겨서 꼬리실은 매듭 보이지 않게 그냥 꼬리실 조금 당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래 안쪽으로 쏙 하고 숨겨졌죠. 자, 이렇게 한쪽 연결이 끝났으면 여기 이제 길이 조절 매듭 넣어 볼게요. 자, 새우뜨기를 했던 끈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우리가 여기 고리 부분에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묶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가방끈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꼬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한 바퀴를 감싸주는 거예요. 한 바퀴 감싸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매듭무늬. 자, 그런 다음 이 코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당겨와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꼬리실이 짧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지고 와서 어디로 여기 라인으로 넣어주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올라와서 당겨주시면 돼요. 저는 좀 타이트하게 여기 남는 꼬리 부분을 조금 작게 만들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빡빡하게 연결한 감이 있는데 좀 여유롭게 해주셔도 무관해요. 이렇게 좀 단단하게 꽉 조여주시면 되고 길이 조절은 여기 안쪽에 있는 끈을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매듭이 조금 뻑뻑해서인데 얘네를 조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렇게 나중에 끈을 사용하다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혹은 내가 오늘은
크로스가 아니라 숄더로 가방을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중심 끝까지 올려서 한 줄은 두 줄을 해서 이렇게 숄더 가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해서 다가오는 가을에 메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